안녕하세요. 네, 온라인 사업을 분골 쇄신하자. 네, 해외 구매 대행 초보 사업가 온골 쇄신입니다. 4월이 끝났습니다. 대표님들 4월 마감 잘 하셨나요? 아, 진짜 정신없이 보낸 것 같아요. 어떻게 한 달이 이렇게 빨리 지나갈 수가 있는지 눈 깜빡하니까 4월달 다 지나간 것 같습니다. 제가 4월달 치킨 이벤트도 진행을 하고 매출 2천만 원에 도전을 하면서 이렇게 한 달을 보냈는데 한 달이 어떻게 이렇게 짧은지 역시 사업에 집중하고 뭐 사업이 아니어도 뭔가에 집중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5월이 시작이 됐어요. 시작이 됐는데 오늘 일요일이네요. 아, 어쨌든 이제 4월을 마감을 다 했고 4월을 기반으로 또 5월을 달려야 되기 때문에 또 멋지게 다 이제 4월 마감하시는 대표님들은 5월 달도 멋지게 시작을 하시기를 네, 바랍니다. 저의 4월 달 매출 공개하고 또 상황을 또 점검을 한번 해보고 소통해보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예, 뭐 어차피 제 채널 많이 보시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또 기다려주시는 분이 계시고 또 치킨 이벤트 결과도 또 마련해야 되고 이 옹골 쇄신이라는 사람이 4월 달 매출이 또 얼마 됐는지 또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사실 되게 궁금했어요. 4월달 제가 과연 매출 2천만 원을 찍을 수 있을까? 자신 있게 도전하고 자신 있게 제 계획과 또 이렇게 제 목표를 를 드리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항상 자신은 넘칩니다, 저는. 근데 결과를 말씀드리면 4월달은 저의 목표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많이 아쉽지만 그 아쉬움 속에서도 굉장한 만족이 있고요. 또 좋은 결과이지 않나 그렇게 또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사실 목표를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만족을 하면은 저는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그냥 이 현재 저의 상태와 제가 지금 노력한 그 기간에 비례한 수익으로 따지면 사실은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그리고 훌륭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나 저는 그래도 목표 계획은 굉장히 높게 잡고 행동하는 타입이라 또 그것에 대한 만족도는 굉장히 현저히 적어요. 그래서 이제 좋음과 나쁨 이게 공존하는 상태의 기분 좋은 상태예요, 현재. 어쨌든 저는 목표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제 4월 달 매출 목표는 2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4월 달 제가 이룬 매출은 뜨등 궁금하시죠? 뭐라고 제가 뜸들이고 있습니다. 제 4월달 매출은 1,446만 원 정도. 이게 좀 오차 범위가 좀 있긴 할 텐데 뭐 아래로는 없을 것 같아요. 좀 많이 추린 거라서. 그래서 대충 약 1,500만 원 정도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매출도 중요한데 이 순수익도 중요하겠죠? 순수익 좀 계산을 해봤는데요. 대충 수수료를 제외하고 약 500만 원 정도 나왔어요. 훌륭하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목표를 못 이룬 것에 못 이뤘지만 그래도 그 속에서 만족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렸던 거예요. 순수익 500만 원. 근데 여기서 수익률이 대충 뭐 수수료 부분을 미포함하면은 한 45% 정도 돼요. 근데 수수료를 포함하면은 한 30% 중반대 정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프로그램을 제가 사용을 했잖아요. 4월 달에 프로그램은 제가 프로그램에 투자한 비용은 50만 원입니다. 50만 원을 제외하면은 제 순수익은 450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요걸 한번 보면은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캡처를 떠났어요. 두 가지 화면을 캡처를 떠났는데 일단 요걸 먼저 보여드리면 요건 이제 샵마인에서 통계를 뽑을 수가 있습니다. 샵마인에서. 그래서 그냥 4월 1일부터 4월 말일까지의 통계를 좀 뽑은 거고요. 여기 보면은 뭐 총 주문 금액 2,100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로 보면은 제가 매출을 2천만 원 이상 이뤘죠. 네, 이렇게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제가 거짓말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요건 아니고요. 이거는 아마 그 전체 통계를 뽑은 거라서 고객이 주문했다 주문 취소하고
뭐 그랬던 부분들까지 전부 다 같이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뭐 이제 제가 세세하게 들여다보면은 필터링을 걸 수도 있겠지만 그러진 않았습니다. 굳이 거기에 쏟을 시간이 제가 뭐 그렇게 불필요하다 생각이 들어서. 근데 왜냐하면 여기 이제 통계가 나오긴 하거든요. 총 주문 금액이 2,126만 원이지만 여기 마켓 수수료가 나오고 수수료율이 대부분 뭐 대충 한 1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0% 정도 되는 것 같고, 또 공급 금액 1,370만 원, 그래서 할인 금액 42만 4천 원, 실 결제 금액 1,700만 원, 정산 예정 금액 1,256만 원. 요 금액이 좀 대충 비슷해요. 실 결제 금액도 1,700만 원이면 전 아까 1,400만 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1,700으로 나오죠. 그래서 어떻게든 거짓말을 할 수가 있어요. 사실 매출은 이게 아니에요. 이것도 여기에서도 필터링이 덜 된 금액인 것 같습니다. 뭐 주문했다가 취소하고 뭐 반품 환불 받은 그런 부분들이 필터링이 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좀 맞아요. 정산 예정 금액 1,259만 원. 요게에서 여기 금액에서 이제 제가 실제로 그 매입 그 해외에서 제가 실제로 구매한 비용을 제외하면 이 정산 예정 금액은 마켓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이기 때문에 빼면 제 실제 마진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샵마인을 제가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샵마인에서 통계를 뽑은 자료였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제가 정산 1일 정산 이제 마감하는 1일부터 4월 말일까지 이렇게 되어 있죠. 1일부터 4월 말일까지. 그래서 총 매출이 1,446만 4천 원이에요. 1,446만 4천 원. 그쵸? 그리고 요게 이제 실제로 제가 배송을 보낸 거를 다 기록을 한 금액이 이게 실제 매출입니다. 예, 샵마인에서는 그 총 매출이 2,100만 원 이렇게 나왔지만 그게 아니고요. 일일 장부를 이제 적어야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아무튼 뭐 이게 정확한 거죠. 1,400만 원. 1,400만 원. 1,400만 원. 1,400만 원. 아, 맞습니다. 1,400만 원. 1,400만 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 이번 달 목표를 못 이루긴 했는데 대충 실 매출이 뭐 1,500만 원 육박하니까요. 대충 약 1,500만 원이 나왔어요. 1월 20일 날 저는 상품 등록을 1월 20일 날 저는 상품 등록을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뭐 2월, 3월, 4월 이렇게 매출 통계는 세 번째 매출 통계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매출 통계인데 저는 대충 마켓 수수료 그리고 제가 투자한 프로그램 비용을 제외하고 450만 원 정도를 순수익으로 벌었습니다. 순수익률은 3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뭐 기타 이제 쉽게 말씀하시는 마켓 수수료 제외 안 하고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기타 지출 제외 안 하고 수익률은 45%가 넘어요. 재미있죠? 그래서 또 제가 정확하게 이거는 한번 해보기 위해서 카드 결제 부분을 제가 또 카드 하나로 쓰거든요, 저는요. 카드 결제 내역을 뽑았어요. 이거는 캡처 안 떠났으니까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월 1일부터 4월 말일까지 제가 해외 결제한 걸 뽑으면은 제가 실제 지출한 게 나오겠죠? 실제 지출한 게 나오기 때문에 그게 6,196달러였어요. 근데 사실은 여기 금액에서는 취소 부분은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결제를 했다가 취소하고 다시 주문할 때도 더러 많이 있거든요. 제가 잘못 주문하는 경우도 있고 고객이 갑자기 취소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래서 바로 주문 취소를 해버리면은 이거 바로 취소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카드 결제 내역에서는 어쨌든 취소 내역이 필터링 돼서 한 게 아니고 그냥 1일부터 말일까지 사용한 금액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6,196달러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냥 환율 기본 그냥 1,250원 잡고 따지면은 774만 원 정도 제가 지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취소 부분은 포함이 안 된 거기 때문에 여기서 좀 더 다운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774만 원을 제외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순수익 금액이 얼추 맞아요.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 떼고요. 부가세는 빼고요. 다 떼고 4월 달은 450만 원 넘게 벌었어요. 와, 축하해 주세요. 옹골 세신이 돈을 벌고 있습니다. 네. 2022년 1월 달에 시작한 이 해외 구매 대행 사업으로 진짜 제 방이거든요. 지금 자택에서 재택근무를 통해서 이 해외 구매 대행이라는 이 사업으로 이 비즈니스로 돈을 실제로 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만족은 너무 가슴 벅차게 감사함을 느끼고 있고요. 4월달 목표를 못 이룬 것에 대한 아쉬움과 그런 거는 좀 많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서로 공존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이게 뭐 제가 뭐 수치상 얼마나 잘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뭐, 어쨌든 저는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고 그냥 저 홀로 저만의 길을 가기로 다짐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제가 사업자가 6개가 세팅이 됐잖아요. 모든 분들이 좀 공통적으로 여쭤보시는 질문이, 와, 그럼 사업자 6개 사용을 하면 프로그램 사용비가 얼마예요? 또 굉장히 많이 들어갔는데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저는 4월 달에 프로그램 비용으로 사용한 지출 금액이 5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뭐 3월 달에는 75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저만의 패턴이랑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있기 때문에 비용들은 앞으로 고정화가 될 거고요. 최대한 지출을 절약하는 방향이 될 수 있고, 또 매출이 높을수록 또 제가 과감하게 투자하는 뭐 지출이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제 수익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출은 있지만 지출이 중요한 게 아니라 벌었잖아요. 지출을 했는데 못 벌었으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건 확실하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다시 재정비를 해야 되겠지만 저는 그것을 지출을 능가하는 수익을 많이 냈기 때문에 50만 원 지출했는데 450만 원 순수익을 냈으면 9배 수익을 낸 거잖아요. 그죠? 대단한 거죠. 지금 이게 마이크에서 지금 저희 아이가 우는 소리가 들리는지 잘 모르겠지만 밖에서 엄청 칭얼대면서 울고 있습니다. 아무튼 4월달 정말 진짜 다사다난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은데 일들이 많았어요. 또 좀 뭐 말씀드릴 내용 있으면 말씀을 드릴게요. 아무튼 제가 하던 이야기를 마무리를 지어드리면, 사업자를 무조건 많이 내야 수익이 나오냐? 뭐 그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뭐 무슨 어떤 특정 프로그램을 써야 매출이 나오냐? 뭐 그것도 아닙니다. 저희 상황을 말씀드리면, 결과론적이니까요. 어쨌든 지금 현재 저희 상황은 프로그램 비용 말씀드렸고요. 평균적으로 따지면은 제가 지금 6개의 사업자에서 매출이 나오지 않아요. 제 업로드 방식과 제가 운영하는 방식이 대량 기반이지만 대량 반자동, 수동을 다 활용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지금 현재 마켓에 제 상품이 풀로 업로드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여전히 3월 달도 좀 많이 찡얼거려서 제가 자꾸 이게 말이 꼬일 수가 있는데, 아무튼 그 3월 달도 그랬고 역시 4월 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매출 두 배 외치고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제가 주로 마켓에 업로드가 되어 있는 수치로 따지면 3분의 2 정도 업로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쩌면 3분의 2보다 업로드가 안 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그 량을 따지면, 평균적으로 따지면 사업자로 그거를 비교해 본다면 사업자 한 3개 정도에서 매출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6개 사업자로 또 비교를 해드리면 5개의 사업자에서 매출이 나오는데 5번째 사업자에서 매출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세팅이 거의 안 됐기 때문에. 세팅을 했다가 다 날렸어요.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거의 다 리뉴얼 중이고요. 업로드 거의 안 돼 있고 매출 거의 안 나옵니다. 6번째 사업자는 거기다가 제가 업로드 아예 안 돼 있어요. 6번째 사업자에는 제가 건기식 세팅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필살기로 추가적인 매출을 만들기 위해서 나라를 아무튼 또 쪼개놓고 아무튼 계획을 세웠던 건데 업로드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한 4개 정도에서 매출이 나오고 있는 상태이지만 업로드 량으로 따지면은 3개 정도 사업자에서
에서 매출이 나오는 상태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어요. 네, 아무튼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제 5월달 시작했죠. 5월달에 마켓을 90% 이상 채우게 돼버리면은 매출이 무조건 더 오르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6번째 사업자를 어떻게 할지 이제 조금 고민인데, 근데 조금 제가 계획을 조금씩 딱 정하지 않은 것에 대한 계획을 다시 재정비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무조건 다수의 사업자 이것도 아닙니다. 저는 조금 공적적으로 했지만요, 사업자 하나씩부터 시작을 해나가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뭔가 좀 디테일하게 들어갈 수가 있을 것이고, 지금 사업자가 만약에 한 번에 이렇게 대량 등록을 했을 때 컨트롤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대량을 통한 반자동도 해야 되고 또 대량을 통한 수동도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이제 아무튼 너무 이렇게 많죠, 할 일이. 그러다 보니까 세팅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또 제가 아무리 많이 마인드 세팅을 하고 집중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하루에 제가 할 양을 못 할 때도 있고 계속 딜레이가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또 이게 흐름이 또 이게 안 되거든요. 4월 달에는 제 둘째도 이제 임신을 했죠. 근데 첫째 아이가 이제 돌이 되기도 전에 지금 둘째를 가졌죠. 그러면 첫째 아이도 지금 챙겨야 되는데 와이프도 챙겨야 되죠. 근데 또 4월 달에 이제 와이프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뱃속에 아이가 있는데 지금 또 그것도 있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가족 행사들도 있고, 뭐 아무튼 뭐 일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4월 달 초반에 제가 달려서 업로드 세팅하려고 했는데 프로그램 오류 때문에 업로드 하나도 못했어요. 거의 못했습니다. 그리고 4월 15일 중순 이후부터 제가 더망고라고 하는 솔루션 프로그램을 세팅을 했습니다. 세팅을 하고 일주일 정도 프로그램 익히고 세팅하는데 시간이 걸렸고요. 그 이후부터 업로드를 진행하고 있는데, 업로드를 하는 과정에서도 더망고도 역시 잔잔바리 오류들이 많아요. 그 오류들을 좀 익히고 제 패턴과 제가 원하는 대로 업로드하는 것들이 이제 세팅이 끝났어요. 끝나서 이제 업로드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달에는 이제 업로드가 이제 또 다시 시작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세팅을 해보고 있는 상태고, 이 세팅을 통한 추가적인 매출이 나올 거다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5월 달에 또 그런 결과들을 좀 보여드릴 거예요. 이제 제 4월 달에 대한 부분을 조금 마감하는 부분을 좀 정리를 하자면, 4월 달 목표는 실패했습니다. 2천만 원이었는데 약 1,500만 원 정도 매출을 나왔고 500만 원 정도 매출을 못 채웠죠. 500만 원 정도 매출을 못 채웠지만 제 순수익은 450만 원 이상 가져갔어요. 순수익입니다. 순수익. 이 순수익은 마켓 수수료와 프로그램 사용비를 제외한, 제 지출을 제외한 순수익 450만 원. 이거를 꼭 기억해 주세요. 굉장히 뿌듯하거든요. 순수익 450만 원 정도면요, 여러분, 그냥 이것만 할 수 있는 수익이에요. 저 사실 수익이 안 나오면 투잡을 뛸 각오도 하고 시작을 했거든요. 새벽부터 저 오토바이 배달, 이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부업으로, 본업은 이건데 부업을 또 해야 되는, 돈을 못 벌면 어쨌든 저도 생활을 해야 되는데 계속 까먹으면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배달도 할 생각하고, 피크타임에 대리운전할 생각도 하고, 알바를 뛰면서 이걸 할 계획을 사실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행히 이 정도 수익이 나오고 있다면 여기에 그냥 계속 전념을 해도 되지 않을까요? 하지만 떨어진다면 전 어김없이 밖으로 나가서 투잡을 뛸 용의도 있어요. 이게 수익이 계속 높아질 때까지. 근데 어쨌든 제가 지금 초반이지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방식들로 인해서 상승세를 계속 타고 있어요. 상승세. 이게 상승할 때는 다시 항상 하락이 오기 마련인데, 제 하락이 언제 올지 모르겠고, 하지만 최대한 방어하면서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어쨌든 4월달 이렇게 제 마감을 했고요. 제 5월달 목표는 여전히 2천만 원입니다. 5월달 목표 2천만 원이고 2천만 원을 꼭 달성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 마감을 할 때는 내 자신을 좀 돌아보는 습관이 좋다라고 전 판단이 되는데요. 저는 이렇게 돌아보거든요. 제가 왜 4월달에 내 목표를 못 이뤘지? 분명히 나는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요약을 좀 한번 해보면은요. 4월달에 온골 쇄신이 매출 2천만 원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주요 원인.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방식으로 한번 내 자신을 점검을 해보면 도움이 돼요. 그리고 이 점검을 토대로 이 5월달 계획을 세워볼 수 있는 거예요. 막연하게 그냥 이렇게 하니까 되겠지? 이렇게 하니까 될 거야? 그러니까 이런 형식보다는 훨씬 낫기 때문에 이렇게 저처럼 한번 점검을 해보고 계획을 세우고 수정을 해나가는 이런 패턴을 가지시는 게 도움이 되시거든요. 당연한 이야기일 수 있고 또 당연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내가 놓칠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당연함 속에 모든 게 이루어집니다. 어쨌든 주요 원인 한번 제가 제 걸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제가 파악한 4월 달에 매출 2천만 원 달성하지 못한 이유는 업로드 부실에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말씀했던 것처럼 업로드를 못했잖아요. 추가적인 상품, 제가 깔려고 했던 상품이 안 깔렸기 때문에 추가 매출이 일어나지 못했다 판단이 됩니다. 실제 그 양은 저 보름 동안 추가 업로드를 못했는데 그 보름 이후부터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사용해보기 위해서 세팅을 하고 세팅하는 과정 동안 또 업로드를 하나도 못했죠. 그러니까 실제로 업로드를 못한 거예요. 업로드를 진짜 더 파격적으로 열심히 해서 마켓에 상품을 많이 깔아서 그걸로 추가 매출을 냈어야 되는데 못한 거죠. 그러니까 매출이 안 나온 게 당연한 거예요. 지금 현재 저희 상태에서는. 그래서 어림짐작해서 내 현재 마켓에 3분의 2 정도의 상품이 업로드되어 있다 판단이 되고 이것을 채우는 일을 해야 된다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마켓 분석을 좀 해보는데 사실 뭐 비쌀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력 마켓이 있고 비주력 마켓이 있을 수 있어요. 사실 뭐 매출이 잘 나오는 마켓이 있고 안 나오는 마켓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매출이 잘 나오면 좋은데 또 매출이 잘 나와야 하는데 매출이 못 나오는 마켓이 있어요. 저도 두루두루 잘 나온다라고 말씀드렸던 적도 있는데 제가 지금 파악을 해보니까 제 매출 부실 마켓 잘 나와야 하는데 부실 마켓 네이버와 쿠팡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생각을 해보니까 네이버는 제가 반자동이랑 수동을 겸하다 보니까 자꾸 SEO를 너무나도 맞추고 싶은 욕심들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요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조금 미루고 좀 더 잘 올려야지. 미루다 보니까 네이버의 세팅이 많이 부족해요. 그리고 제 전략에 대한 그 혼동이 오는 시기가 막 있어가지고 네이버를 아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초에 첫 달에 오히려 공격적으로 했을 때 네이버의 매출이 있는데 그보다 없는 거예요. 보니까 네이버의 매출 부실이 있고요. 쿠팡 매출 부실이 있는데 쿠팡을 근데 왜 그랬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요. 쿠팡을 굉장히 싫어하고 있습니다. 제가 쿠팡의 시스템 그냥 뭐 환불해버리는 시스템 이 판매자에게 굉장히 안 좋은 시스템 그게 팍 박혀있다 보니까 파격적인 쿠팡 매출을 일으키기 위해서 제가 이 쿠팡도 좀 버렸던 것 같아요. 다른 마켓보다 신경을 많이 안 썼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쿠팡 매출이 별로 없는 거예요. 원래 쿠팡에 이게 대부분 매출 많이 나와서 팍팍 터졌다고 하시는 대표님들 보시면은요, 그걸 파보면은 다 쿠팡에 터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쿠팡에서 매출이 거의 없다시피 했던 거예요. 미칠 노릇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5월달부터는 쿠팡에 대한 부분을 다시 고려를 해봐야겠죠. 그러면 어쨌든 뭐 세팅하면은 그 매출이 또 나온다는 보장은 없지만 시간이 꽤 걸릴 텐데 또 아무튼 저 현재 상태 그래요. 네이버와 쿠팡의 매출이 부실했다. 진짜 멍청했던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다수의 사업자를 한 번에 굴리다 보니까 너무 정신이 없거든요. 그게 단점일 수 있는 거예요. 탄탄하게 갈 수 있는데
아무튼 제가 해봤으니까 그게 또 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아이템 부실로 제가 이제 생각을 했는데, 아이템 부실 뭐냐면은 말 그대로 그냥 아이템 부실한 거예요. 너무 많은 사업자를 이제 움직이고 있고 그거를 또 관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이 제 원래 전략 있잖아요. 판매가 된 것에 대한 부분을 그걸로 인해서 새로운 아이템을 찾고, 또 그 아이템을 통해서 파생되는 상품을 찾고, 그걸 또 다져서 업로드하는 것들을 딱딱딱 만들어 놨는데 그게 잘 안 된 거죠, 아무튼. 그래서 아이템에 대한 부실이 있어요. 이게 또 딥하게 들어가기도 하고, 이 상품을 딱 보면은 이것도 팔리겠어 이런 게 있는데, 아무튼 그게 많이 부족했어요, 제가 저를 판단하기에. 그래서 아이템에 대한 부실을 강화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추가 작업에 대한 부실이에요. 그러니까 제 영상을 좀 보신 분들은 제 전략을, 제가 옹골 세신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조금은 이해하실 거예요. 저는 판매된 상품을 반자동으로 올리고, 또 그 반자동으로 올리지만 또 어떤 것들은 수동으로도 올려요. 그래서 전 대량도 하지만 반자동도 하지만 수동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 판매 스타트는 어쨌든 대량이지만, 그 대량을 통해서 매출이 나온 그 아이템을 가지고 반자동과 수동으로 한다는 건데, 이게 많이 부실했어요. 못한 거죠, 잘. 못한 거를 제가 지금 추리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하려고 했던 이 막강한 시스템인데, 원래 왜냐하면 제가 대량으로 올린 상품 중에 판매가 된 상품은, 대량으로 그렇게 올렸는데 판매가 됐어? 그럼 판매가 되는 상품이에요. 일회성 판매가 되는 아이템도 있겠지만 일회성에 그치지 않는 아이템도 많습니다. 그것을 가공해서 반자동으로 올리거나 수동으로 그걸 올리면 당연히 구매 전환이 확실히 되는 아이템인 거예요. 검증이 된 거죠, 아무튼. 그래서 그거를 추가 매출이 나오도록 제가 꽂아버렸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됐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서 예상했던 매출이 안 나오죠. 그래서 이게 네 가지가 있어요. 저는 저를 이렇게 파악을 했고요. 5월 달에는 이거를 다져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움이 될 것 같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제 주요 원인 중에 업로드 부실이 있기 때문에 업로드를 가감없이 빨리 다 채울 거예요. 제 전략은 전 마켓에 대량으로 상품이 풀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음 진행이 파격적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아예 아무것도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저가. 그래서 빨리 업로드를 다 진행을 할 거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판매 부실한 마켓에 대한 매출을 높이기 위해서 집중을 할 겁니다. 그게 네이버가 될 거고 저는 쿠팡이 될 거예요. 이쪽에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이 마켓의 업로드를 또 중점적으로 잡고, 뭐 또 상품 가리와 새로운 추가적인 아이템 업로드를 해야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아이템 부실 말씀드렸던 거, 판매된 아이템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딥하게 내가 아이템을 소싱하는 거, 그래서 매출이 나온 아이템을 찾는 거, 요거를 조금 더 잘할 계획이고요. 네 번째는 이 추가 작업, 반자동과 수동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잘할 생각입니다. 여기 네 가지를 채워나가는 5월달을 제가 보내면, 저는 또 어김없이 장담하건대 4월달 매출보다 무조건 잘 나올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들리세요? 제 아이가 우는 거. 미쳐버리겠네. 제 5월달 매출 목표는 어김없이 2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별로 어렵지 않잖아요. 내 자신을 돌아보는 4월달, 그거 같이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월달 꼭 계획과 목표를 잡으시고요. 같이 그 목표에 도달하는 계획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으로의 저의 계획을 또 조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게 도움이 되신다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셔서, 그리고 또 저도 이거를 제가 이렇게 이 영상을 촬영하면서 이렇게 제가 말로 내뱉다 보면은 저 스스로에게 도움이 또 되거든요.
그리고 먼 훗날 또 제가 저를 돌아봤을 때 내가 저렇게 했었구나 이런 걸 또 알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또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저의 앞으로의 계획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은 마켓 100% 업로드예요. 업로드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대량으로 한다면 때려박는 업로드는 100% 채우는 거 쉽습니다. 근데 저는 저만의 방식이 있고요. 저만의 노하우가 아직 있거든요. 지금 현재 계속 노하우는 쌓아져 가는 상태이고요. 제 방식대로 업로드를 하고 있어요. 제 방식대로 업로드를 하게 되면 대량이지만 어떻게 말씀드려야 돼? 대량이지만 대량다움을 조금 탈피한 대량 업로드를 해요.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막 이렇게 막 따발총 쏘듯이 막 그런 속도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업로드가 아직도 다 안 된 것 같은데 아무튼 속도를 좀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가가 특히 이제 조금 하루에 500개씩밖에 안 되다 보니까 채우기가 좀 약간 쉽지 않아요. 10,000개 채우려면은 하루에 500개 하면 22일 동안 쉬지 않고 업로드 해야 되는데 이게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저 사업자가 6개거든요. 근데 어쨌든 대량으로 뿌리는 사업자가 5개 제가 뿌려야 되는데 11번가 한 사업자당 아이디 4개입니다. 그러면 4개인데 5개 사업자 뿌린다 하면 4, 5, 20개예요. 20개 계정에 500개씩 하루에 뿌려야 됩니다. 그죠? 이렇게 따지면 쉽지 않죠. 그래서 아무튼 저만의 패턴을 이제 만들었고 하루에 한 사업자당 4개 뿌리는 거니까 아무튼 저는 11번가는 4개 아이디가 있고요. 각 사업자당 1개는 국내고요. 3개가 다 글로벌이에요. 그러니까 1개, 3개 이렇게 해요. 일단 3개를 지금 현재 업로드 속도가 안 붙어서 국내보다는 글로벌에 지금 3개 이렇게 올리고 있고 3개 올리고 시간이 나오면 국내 이렇게 올리고 있고 막 그러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하고 업로드를 채우는 거. 그리고 판매 상품에 대한 업그레이드 작업이 꼭 필요해요. 판매 상품에 대한 업그레이드 작업 이게 뭐냐면 어쨌든 제가 대량으로 상품을 업로드하는 이유는 뭐가 팔릴지 모르기 때문에 판매가 되는 상품을 확인해 보기 위한 진짜 초기 전략이었어요. 사실 해외 구매 대행 사업을 할 때 뭐 대량으로 한다, 반자동으로 한다, 수동으로 한다 여러 가지 많잖아요. 정답이 없어요. 이제 어떤 것에 대한 부분이든 현혹이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실은 추천드리는 방법은 수동이에요. 저는 해보니까 대량의 컨셉이 맞았거든요. 근데 대량으로 지금 매출을 내다 보니까요. 또 제 컨셉은 저 수동이 맞아요. 이게 또 굉장히 장기적으로 봤을 때 모든 것들이 지금 포함이 돼서 다시 정리가 되는 저의 마인드는 수동이 맞아요. 그런데 수동으로 하다 보면은 수동은 시간이 그래도 하나를 올릴 때 투자되는 시간이 많잖아요. 근데 뭘 팔릴지 모르는데 그 어떤 하나의 아이템으로 시간을 많이 쏟는 것에 대한 그 부분 시간적인 효율을 생각을 해봤을 때 대량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일단은 대량으로 쏟아 부어보고 뭐가 팔리는지 한번 지켜보자라는 개념이었어요. 실제로 그게 맞아떨어졌고 그 지켜봄 속에서의 매출이 많은 거죠 지금. 그리고 그 속에서 제가 가공하고 다져나가는 부분을 발판을 확실히 마련해주고 있어요. 저는 제 계획이 계속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만의 중기를 떠나서 장기적으로 해외 구매 대행 사업의 시스템을 마련하는 부분을 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요목조목 다 따져봤을 때 수동이 정답이다. 그런데 수동은 많이 힘들기 때문에 그 수동을 따라갈 수 있는 반자동 정도는 굉장히 효율적이다. 거기에 더 나아가서 대량은 계획을 잘 잡아야 된다. 잘해야 된다. 뭐 이런 뭐 좀 개념이 박혀요. 뭐 여러 가지 많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너무 자세하게 드리기 위해서는 또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간략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뭐가 맞다 아니다 이런 게 아닙니다. 제 전략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판매 상품에 대한 그 업그레이드 작업이 필요하다. 그게 제 앞으로의 계획인데 뭐냐면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대량이든 반자동이든 수동이든 이렇게 지금 판매 상품을 올려놨잖아요. 그 올려놓은 것에 대한 판매된 상품 있잖아요. 그걸 그냥 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일단 첫 번째는 재등록이 있습니다. 판매됐잖아요. 판매가 됐네? 와, 좋았어. 그냥 그 판매가 되는 상태를 그대로 두는 게 아닙니다. 그 판매된 상품을 보고 그걸 추가적인 작업들을 꼭 해야 된다라고 저는 봐요. 재등록이 있습니다. 재등록. 뭐냐? 뭐 다 알고 계실 수 있고 별거 아닐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재등록. A라고 하는 사업자에서 만약에 이렇게 A라고 하는 상품이 팔렸어요. A 사업자에서 A 상품이 팔렸어요. 그런데 이 A 상품을 B라는 사업자로 가져갑니다. B라는 사업자에 재등록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해볼 수 있는 게 많죠. 이 상태에서는. 그렇다고 A라는 사업자에서 이 얘를 건들지 않습니다. 얘는 그냥 계속 판매가 되도록 둬요. A 상품을 B 사업자에 가져가서 카테고리로 긁어요. 카테고리로 긁어서 B라는 사업자에 업로드를 합니다. 자, 여기서 해볼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키워드를 잡을 수 있겠죠. A라고 하는 사업자에서 제가 어떤 방식으로 올렸지 않습니까? 뭐 키워드를 잡아서 올렸든 잡지 않고서 올렸든 어쨌든 판매가 됐어요. 얘는 A라는 사업자에서 판매가 된다라고 하는 검증이 된 A 상품입니다. 검증이라 하면 판매가 됐다는 거예요. 그냥 이게 앞으로 추가 매출이 일어난다. 이건 또 앞으로 더 판매가 된다. 이런 검증이 아닙니다. 그냥 일단 판매가 됐다는 거예요. 그것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많잖아요. 제가 뭐 없으면 다 하세요. 많잖아요. 그럼 그 중에 제가 고르는 거예요. 아, 이거는 그냥 제가 가늠해보는 겁니다. 예상해보는 거예요. 이제는 다시 판매 B라는 사업자로 가져가 볼만 하다. 그럼 B라는 사업자를 가지고 와서 A라고 하는 사업자에서 올렸던 방식보다 좀 더 나은 방식 혹은 다른 방식으로 올려보는 거예요. 카테고리일 수 있고 키워드일 수 있고 그거는 내가 전략을 가지기 나름이겠죠. 치환이 될 수 있고 많습니다. 그렇게 B라는 사업자의 업로드를 때려 넣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무조건 매출이 나옵니다. 무조건이라는 표현 좀 너무 센가요? 대부분 매출이 나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또 추가적인 이게 1단계라고 치면요. 2단계가 나갈 수 있어요. B라는 사업자로 가지고 온 A 상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B 사업자에 있는 A 상품이 A 사업자에 있는 것보다 매출이 늘었습니다. 더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파생된 상품들이 있겠죠? 그 제품들까지 나갑니다. 자, 그러면 B 사업자에 있는 이 A 상품을 C 사업자에 가져갑니다. 재등록을 계속 말씀드린 거 2단계까지 제가 이 C 사업자에 가져갈 때는 어떻게 가져갈까요? 반자동 개념으로 가져오는 거. 반자동 개념. 반자동은 어떻게 하죠? 반자동은 내가 올리고 싶은 아이템을 초이스하죠. 초이스를 여러 개를 해서 SEO를 어느 정도까지만 맞추는 게 반자동이잖아요. 어느 정도까지만 맞추는 반자동을 합니다. 그래서 C 사업자에 업로드를 합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A라고 하는 상품이 A 사업자에서 시작을 했어요. 여기서는 팔릴지도 모르겠고 그냥 제가 때려 박았습니다. 근데 판매가 됐네요. 이 A 사업자에 있는 A 상품을 가지고 B 사업자에도 매출을 만들고 B 사업자에 있는 A라고 하는 상품이 판매가 또 일어나면 이 A 상품을 C 사업자에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A, B, C 사업자에 A라는 상품이 있겠네요. 하지만 업로드된 방식은 다르네요. 업로드되어 있는 아이템도 조금 다르네요.
그러면 이 A 상품이 3개의 사업자에서 매출이 나오는 효과를 볼 수 있겠네요.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그러면 한 단계 더 나갈 수 있겠죠? 3단계가 나갈 수 있겠죠. C라는 사업자의 A 상품이 판매가 된다? 근데 B 사업자보다 C 사업자에 있는 A 상품이 더 판매가 잘 된다? 타겟팅이 더 잘 된다? 그러면 이 A 상품이 D 사업자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할까요? 이때는 더 세밀하게 할 수 있겠죠. 수동. 완전 수동. 진짜로. 왜냐하면 검증이 됐잖아요. 사업자 3개까지 검증이 됐잖아요. A, B, C. 그죠? 검증이 됐으니까 더 내가 디테일하게 올릴 수 있겠죠. 내 상품으로 만들어버리는 걸 해버릴 수 있겠죠. 그때는 과감하게 광고까지도 투입을 해버릴 수가 있는 거고, 뭐 소량 사입? 모르겠어요. 저는 사입은 비추하는데 저도 뭐 그런 전략을 펼칠 수 있겠죠. 아니면은 원래는 해외 구매 대행을 잘 팔기 위한 팁은 그거잖아요. 싸게 판다, 빨리 보낸다. 2가지거든요. 그냥 많지만 다 요약해서 다 잘라버리면은 그냥 이 2가지예요. 싸게 판다, 빨리 보낸다. 그죠? 그러면 이제 고민해보면 내가 그렇게 수동으로 시간을 많이 들여서 검증이 된 아이템을 내 아이템으로 만들고 싶다. 근데 사입은 좀 피하고 싶다. 그러면은 어쨌든 그냥 다 한글화 해버리고 절대로 그 정도까지 갔을 때는 해외 마켓에 있는 이미지 절대 안 씁니다. 오로지 내 이미지. 당연히 하나 사야겠죠? 사입을. 샘플을 사야겠죠? 촬영 내가 다 하고 그리고 완전 그러니까 페이크 다 주는 거예요. 다른 상품을 만들어야죠. 어쨌든 다 비교될 거 아니에요. 다 프로그램으로 올리고 있는데 다 똑같단 말이에요. 시간 들여서 찾아보는 사람은 최저가를 다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초보분들이 매출이 딱 첫 주문이 들어왔는데 역마진 나는 이유가 세팅이 좀 미숙하고 잘 안 되기 때문에 오류인 거예요. 그 주문 자체가. 구매자가 구매하고 싶은 아이템을 찾았는데 좀 더 싸게 사고 싶기 위해서 최저가 검색을 하다 보니 굉장히 싸게 파네. 그래서 뭔가 미숙하지만 거기 주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주문을 했더니 그 판매자는 취소가 오는 거죠. 죄송합니다. 시스템 오류로 업로드가 잘못되어 있어서 마켓에 업로드된 금액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취소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무튼 무슨 얘기 하다 이렇게까지 온 거야? 저 그냥 제 머릿속에 있는 거 다 말씀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빨리 보낸다, 싸게 판다. 싸게 판다의 개념은 채우기가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요.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거는 만약에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소싱한 아이템이면 타오바오나 1688에서 좀 더 저렴하게 소싱을 하는 단계까지는 가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마진을 높이던지 최저가를 맞추던지 하는 작업을 갈 수는 있는데 무조건 인터넷상에 있는 최저가를 맞출 순 없다. 그리고 그것에 전념할 필요는 없다. 비싸도 팔린다. 비싸도 팔리게끔 가공하자 이거예요. 제 생각, 제가 드리는 말은요. 그래서 아무튼 1, 2, 3단계를 거쳐서 수동으로 가는 아이템이 생긴다면 거기는 내 상품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 싹 바꾸고 다른 것과 묶이지도 않고 비교가 쉽지 않은. 뭐 어쨌든 상품을 디테일하게 보면 찾을 수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미지가 다 다른데 그걸 찾는 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후킹도 주고 뭐도 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상세 이미지 페이지에 상세 페이지에 때려박을 수 있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 때려박는 거예요. 시간이 걸려도 상관없겠죠. 내 상품을 만들 거기 때문에.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투자되는 비용은 샘플 비용밖에 없기 때문에 상관없죠. 그리고 이미 그 상품으로 내가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그리고 샘플을 가지고 있어도 다시 판매를 보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 리스크가 없는 사업 방향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입이 아니고 샘플을 구매하더라도. 그러니까 얼마짜리든지 간에 상관이 없겠죠. 저렴한 것부터 비싼 것까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다 갈아엎고 마켓에 저라면은 그 정도 상품이라면은
광고를 하겠어요. 키워드 광고 저렴한 걸로 세팅 싹 깔아놓고 그리고 무엇을 해볼 수 있겠냐. 그러니까 최저가는 요걸로 맞춘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우리가 맞춘다는 건데 최저가는 맞출 수 없더라도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을 맞춰놓고 그리고 광고까지 맞춰놓고 노출 그리고 빨리 보낸다는 뭐 이거는 뭐 그 내 거래하는 배대지 사장님과 조금 그 협업이 될 수 있겠죠. 그 요청을 좀 해서 어쨌든 팔리는 거잖아요. 내가 상세 페이지도 다 갈아엎어서 페이크 작업까지 해놨는데 내 상품으로 만들어놨고 완전 공들여서 만들어놨고 광고까지 때려놨는데 그러면 다른 마켓에 다른 형태로도 노출이 되고 있는데 이게 더 잘 되는 형태를 만들어놨잖아요. 키워드 다 잡았을 거고 상세 페이지 다 갈아놨을 거고 광고까지 때려 박아놨으니 노출이 더 잘 되겠죠? 그 상품을 배대지에 먼저 깔아놓는 거예요. 그게 10개든 100개든 허용이 되고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수치만큼 배대지에 미리 보내놓습니다. 주문이 들어오면 배대지에서 바로 보내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 배대지에서 주문이 바로 나가잖아요. 그러면 바로 또 상품을 주문을 해서 배대지로 채워넣는 겁니다. 요거는 조금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뭐 제가 이거에 대해서 깊게 강의해 드릴 건 아니라서 아무튼 그냥 배대지 세팅이에요. 빨리 보내기 위해서. 그러면 보통 중국 내에서도 배대지까지 가는 배송 기간이 며칠 걸려요. 거리가 짧으면 뭐 2, 3일 정도 걸리겠지만 진짜 길게는 일주일 정도 걸릴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 시간을 잡을 수 있는 거잖아요. 배대지에서 한국으로 와서 한국 세관을 통관해서 국내 배송까지 이루어지는 시간이 뭐 짧으면 일주일 이내? 저 일주일 좀 넘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확실히 배송이 빠르면 판매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좋은 리뷰가 쌓일 확률이 높아집니다. 좋은 리뷰가 쌓일 확률이 높아진다는 건 그게 추가 판매가 이루어질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과 같아요. 거기다가 그 상품은 내가 전략적으로 투입한 상품이기 때문에 그걸 계속 지속적으로 키워나간다면 이 4계절 상품 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계절 상품이라면은 계속 지속적으로 매년 울거먹을 수 있는 계절 상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 내 상품이잖아요. 안 묶이잖아요. 안 묶이기 위한 전략들 많이 있으니까 그건 공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어때요? 제 전략이에요. 쭉 나가는 전략이에요. 비록 대량으로 시작을 했지만 대량만 갖고 노는 게 아니죠. 쭉 가잖아요. 할 게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상품 업로드가 근데 그렇다고 이게 추가 전략이 제가 많이 깔린 게 아닌데 업로드를 못한. 아무튼 재등록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너무 길게 말씀드렸나요? 제 머릿속에 있는 거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계획한 거. 그래서 판매 상품에 대한 업그레이드 작업은 재등록이 있다. 재등록은 단계별로 갖고 있지만 그 단계별로 업그레이드를 한다. 이 개념입니다. 그래서 또 있고 추가 등록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재등록과 추가 등록 비슷한 개념인데요. 재등록은 이 A라는 상품을 가지고 재등록을 이렇게 하는 거였고요. 추가 등록은요. 뭐냐면 A라고 하는 상품이 A 사업자에서 판매가 됐잖아요. 그럼 추가 등록을 해볼 때 A라는 상품을 갖고 A 상품이 갖고 있는 이 모멘텀을 가지고요. B라는 상품을 만드는 거예요. A라고 하는 상품이 이걸로 시작을 했는데 내가 B라는 상품을 만드는 거예요. 연관성이 있어야겠죠? 연관성이 있어야 돼요. A라고 하는 상품이 팔렸네. A 사업자에서. 그러면 나는 A라고 하는 상품을 재등록 전략에서 재등록은 제대로 가고 이 상품을 가지고 이 상품도 올리면 판매가 되겠구나. 연관성이 있는 성질이 다르지만 연관성이 있는 연계 판매가 되는 이에요. 얘랑 비슷한 유형은 A에서 끝나야 돼. 이게 쭉 가야 되고 얘를 갖고 연관성이 있는 다른 아이템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찾을 수가 있거든요. 다른 상품을 B 상품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럼 B 상품을 갖고 B 사업자로 하던 A 사업자로 스타트 하던 그건 이제 자유가 되겠죠. 사업자를 갖고 있는 수량에 비례해서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업자가 많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로도 할 수 있는 겁니다. B상품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추가 등록이라는 걸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저는 거미줄 전략이라고 저는 제가 나름대로 생각 갖고 이제 제가 얘기를 하는데, 거미줄 하나 더 생겼죠. 대량이라는 걸로 거미줄을 만 개 깔아놓고 만 개에서 얻어 걸린 A 상품을 갖고 내가 생각한 B 상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B 상품 가지고 해가지고 거미줄 까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또 계속 파생이 되는 거죠. 계속 파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는 이게 결과적으로 뭐냐면은, 처음에 시작은 나는 뭐가 팔리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백지 상태에서 비록 시작을 했지만, 내가 한 달, 두 달, 세 달 이렇게 계절을 다 겪다 보면은 결국에는 나중에는 이제 내가 상품을 다 찝어서 올리게 되는 노하우가 생긴다는, 내 상품들이 생긴다는 거죠. 아, 요때쯤이면 이거지. 폭 꺼내가지고 이거 탁 하고. 아, 그래, 이제 요때쯤 되면 저거니까 요거 폭 꺼내가지고 이렇게 하게 돼요. 요런 상태로 가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 전략을 잡은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굉장히 재밌네요. 저 그냥 나름대로 막 하거든요, 사실은. 무대뽀로 막 하는데, 나름대로 큰 틀은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추가 등록 굉장히 해볼 게 많겠죠? 하루에 한 개가 팔려도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테스트 해볼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 재밌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뭐 다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반자동을 올려야 돼요. 그냥 제 전략이에요. 대량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계시더라고요. 근데 대량만 하는데 매출이 가공할 정도로 나오시는 분 계십니다. 진짜 최고죠. 근데 저는 뭔가 이게 이제 제 성격상, 그리고 제가 이제 계속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렇게 하고 싶고 하는 그런 성향상, 대량만 계속 하고 있기에는 사실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요. 전 전업으로 하는 거라 대량만 딱 계속 하잖아요. 그럼 하루에 굉장히 투입되는 시간을 계속 줄이고 해서 거의 일 안 하는 정도까지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냥 제가 지금 하고 싶은 해외 구매 대행 사업은, 이걸 진짜 해외 구매 대행 비즈니스로 생각을 하고, 저는 경영을 한다는 마인드로, 진짜 기업을 만든다는 마인드로, 평생 이 사업을 하겠다라는 마인드로 시스템을 만든다, 제 회사를 만든다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거라서 남는 시간을 다 투입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뭘 더 할 수 있지라는 생각으로부터 비롯된 전략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해봐야지 이렇게 해보는 게 맞구나라는 생각들이 함축이 된 게, 대량을 하고 반자동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반자동을 저는 이제 계속 할 거예요. 반자동 하는 거는 아까 전략 말씀드렸어요. 그 전략 속에 때려 넣는 거예요. 아이템 얘는 반자동 올리는 겁니다. 반자동을 올리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SEO를 얼마만큼 맞추냐에 따라서 반자동이 바뀔 것이고, 어떤 형태로 올릴 것이냐에 따라서도 반자동이 전략이 바뀔 겁니다. 그 전략은 스스로 짜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어쨌든 반자동을 같이 겸한다. 그리고 네 번째 말씀드린 내용이요. 수동이에요. 수동을 꼭 한다.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생각하는 모든 전략은 수동을 하기 위한 기반이에요. 이상할 수 있어요. 대량을 한다는 놈이 수동을 하기 위해서 그러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큰 틀 속에서 제 방향성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 큰 틀은요, 결론적으로는요, 나중에는 전 수동만 할 거예요. 수동만 하기 위해서 대량을 하고 반자동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아이템들 판매가 되고, 제가 계속 가공하고 제 손을 타서 검증된 아이템들, 그리고 내가
만들고 싶은 아이템들 많이 생길 겁니다, 앞으로. 그리고 세팅이 다 되고 제가 이제 딱 이제 이렇게 스타트 해야지. 그래서 제가 업무적인 패턴들을 다 단계로 쪼개가지고 분업을 다 만들어 놓고 제가 그렇게 다 해놓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저는 수동을 하기 위해 모든 업무들을 하는 거예요. 기반을 만들기 위한 초벌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저는 수동만 할 거예요. 이 수동에 많은 힘을 실을 겁니다. 전력 투입할 거예요. 그래서 대량과 반자동은 그냥 이렇게 캐치볼 하듯이 가지고 노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 버릴 겁니다. 그냥 쉽게 해버리는, 때려 박아버리는 거잖아요, 사실은. 특히나 대량은 박아버리고 그 속에서 반응이 오고 내가 만들고 싶은 내 상품을 수동으로 하는. 그래서 결국에는 제 마켓에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수동 전략으로 펼쳐지는 사업자는 별도로 분리가 될 거예요. 분리가 될 거고 그 마켓에서는 굉장히 제 노하우의 끝자락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상품들만 포진이 되어 있는 마켓들이 완성이 될 겁니다. 그럼 이제 거기에 제가 모든 힘을 실겠죠? 거기서 많은 매출들이 터지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터질 거예요. 제 생각은 자신감이 만땅 차 있는 이유가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론적으로 생각을 해도 그렇고 지금 제가 몇 달 굴린 이 부분을 가지고 결과론적으로 그냥 추리를 해봐도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다수의 마켓에 뿌려져 있는 대량 반자동 제품도 매출이 잘 나오는데 저 지금 잘 나오잖아요. 저 4월 달에 프로그램 비용이랑 마켓 수수료 다 제외하고 450만 원 벌었다니까요. 매출 약 1,500만 원 나오고요. 근데 여기서 추가적인 것들이 생겨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더 좋은 상품으로 가공이 되어 있어요. 노출도 더 잘 돼. 타 판매자와 보다 경쟁력이 더 있어. 그런 상품들만 깔려 있어. 여기에 내가 광고도 해. 막 이런 상태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이쪽도 신경을 쓰고 매출을 이쪽 신경을 더 써버리면은 그게 1년, 2년, 3년 후가 돼버리면은 어떻게 될까요? 진짜 회사가 만들어져 있지 않을까요? 저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가슴 벅찬 상상을 하면서 저와 함께 움직이는 직원들이 이렇게 빠바바박 움직이는 상상을 하면서 혼자 지금 다 해내보고 있는 거예요. 혼자 지금 그냥 다 해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작업들을 다 패턴화 시키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제 옹골 쇄신 제 전략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거고 누구나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걸 수 있지만 제가 정하고 제가 했으니까 그냥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무튼 옹골 쇄신의 이 전략 제가 명칭 이름을 정했어요. 이걸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대량 기반 수동 전략이에요. 대량 기반 수동 전략. 그래서 대기수전. 온골쇄진의 대기수전. 전 이걸 할 겁니다. 이 이후에 뭐 또 전략들 조금 더 이렇게 있는데 뭐 그거는 시스템적인 거고 뭐 그런 또 그 단계에 좀 가봐야 제가 좀 더 이렇게 잘 그려질 것 같고요. 좀 먼 미래까지 계획을 이렇게 한 부분을 한번 공유해드렸어요. 보통 소통하고 싶은 말씀이 특히 뭐 저도 똑같은 마음이에요. 어차피 저도 초보 해외 구매 대행 사업자 아니겠습니까? 저 1월 20일 날 시작을 했고 몇 달 안 됐습니다. 결과가 이렇게 나오고 있지만 제 나름대로 지금 노하우가 쌓이고 있고 경험이 쌓이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런데 저 뭐 유튜브에 저희 댓글이나 저 개인적으로 저한테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나 혹은 또 저희 단톡
단톡방에서 말씀해 주시는 그 주된 내용 중에 공통적인 걸 말씀을 해드려보면은 초보분들 있잖아요. 경력자분들도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 초보분들 특히 힘들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어렵다. 어렵기 때문에 힘들 수 있습니다. 힘들다, 어렵다, 짜증난다. 막 이런 걸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당연합니다. 그 심정은 저도 지금도 겪고 있는 거고, 다 누구나 이렇게 겪으실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고. 그죠? 근데 저는, 조금은, 이거를 정말 내가 앞으로 평생 해야 될 사업이다. 라고 정하신 분이라면, 그게 아니신 분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내가 진짜 내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가지신 분이라면은, 그 힘듦과 어려움과 짜증을 생각이 날 수밖에 없어요. 안 나게 할 수는 없지만, 생각이 나는 순간, 그거를 반대로 전향하셨으면 좋겠어요.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원래 힘든 일이 생기고, 이 해외 구매 대행을 하면서 힘든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짜증나는 일이 생기면 굉장히 좋은 겁니다. 왜 좋은 거냐고요?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힘든 일이 왜 생겼죠? 업로드하는 거 힘든 거는 뭐 당연히 배워야 하는 거니까 사실 다 수동으로 안 하시잖아요. 그죠? 수동으로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프로그램을 이용하시잖아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게 힘들다. 이거는 그냥 생략할게요. 이거는 그냥 내가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익숙해지는 겁니다. 뭐 게임 하시는 거라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힘든 일이 터지는 순간은 아마 주문이 들어오는 시기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제 겨우 업로드까지 했는데 주문이 들어와 버렸어. 근데 주문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고, 배대지를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고, 통관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어. 그래서 너무 힘들어. 그래서 힘들다는 표현을 쓰고 힘들어 하십니다. 그럼 이게 과연 진짜 힘이 든 게 맞을까요? 정확하게 표현을 해드리면 힘이 들어해야 하는 게 맞을까요? 힘이 들 수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힘이 들 수 있지만 굉장히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문이 들어오셨잖아요. 주문이 들어오기 위해서 잠 안 자고 피곤을 이겨가면서 잘 모르는 프로그램을 익혀가면서 계속 검색해가면서 열심히 업로드 하셨잖아요. 그 결과가 나왔는데, 그죠? 또 그걸 하기 위해서 업로드 했던 거기 때문에, 결과가 나온 거기 때문에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힘들죠. 할 줄 모르니까. 처리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니까. 여기서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모르니까. 그죠? 이것도 기뻐해야 됩니다. 그 어려운 걸, 힘든 걸 계속 계단 올라가듯이 해내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업의 진행이 그거예요. 계단을 한번 올라가는 거. 모르는 거를 계단 올라가는 거. 어렵고 힘들죠. 모르는 걸 해야 되니까. 그걸 계단이라 표현하면 계단 하나 밟고 올라가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노력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려운 일이 터졌어? 힘든 일이 터졌어? 기뻐해야 되는 거라는 거죠, 사실은. 와, 내가 이제 이걸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구나. 자,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셨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마인드를 세팅해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와, 내가 사업적으로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구나. 힘들고 어렵죠. 기회가 생겼구나. 이렇게 마인드를 세팅해 보세요. 그러면 그게 진짜거든요.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초기에 가장 어려운 경험을 해보는 게 가장 도움이 크게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익숙해지기 때문에 더 어려운 일을 하는 거에 대한 짜증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떤 일을 할 때도 굉장히 어려운 걸 한 번에 초기에 다 끝내나 버리고 그 다음에 일이 점점 쉬워진다면 쉽잖아요. 근데 처음에 집중했던 게 요만큼 밖에 안 되는 어려움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더 어려워져. 그럼 이게 짜증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초반부터 어려운 거를 내가 다 스스로 해결해내는 능력도 키우고 막 모르는 거를 다 처리하고 막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만 많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거를 내가 다 해내고 그런 스킬들이 생겼어요. 근데 그러면은 앞으로 내가 해나가야 될 어려움들이 점점 반감이 되고 줄어든다면 굉장히 쉬운 일들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고수분들이나 이제 코칭을 받으시거나 강의를 받으시면은 꼭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을 키우세요예요. 물어보는 습관보다 물어보기 전에 스스로 다 해결해보는 걸 해봐라고. 근데 이게 저도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좀 조심스러운 게 괜히 막 채팅방에 물어보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물어보셔도 돼요. 채팅방에서는. 근데 하지만 스스로의 성장을 위해서는 물어보기 전에 혼자서 다 어려운 거를 해결해 나가는 능력을 키우는 게 그게 진짜 찐으로 도움이 된다는 거죠. 어려움이 닥쳤어? 채팅방에 물어봤어. 그래서 저든 채팅방에 계신 분들이 쉬운 답을 드렸어. 그걸로 해결했어. 이 패턴을 가지신 분이랑 어려움이 생겼어요? 근데 내가 다 찾아보고 내가 직접 통화도 해보고 내가 스스로 다 뚫어서 해냈어. 그래서 이분과 이분의 차이가 나중에 갈 때는요, 저는 하늘과 땅끝 차이가 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스킬 차이가요. 그리고 업무 능력 차이랑. 후자의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을 키우고 그 맛을 아신 사업자분은요, 나중에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도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되세요. 뭐야, 이게 막혔네? 그러면 이분은 이게 막혔네? 좋았어. 이걸 내가 해봐야겠구나. 이게 내가 부족했네? 이건 어디서 할 수 있지? 그럼 전화해보고 대수롭지 않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내 생각과 몸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내 걸로 만들어버려요. 근데 첫 번째 말씀드렸던 그런 성향, 다 물어보고 해결하고 하시는 분들의 성향으로 내 사업이 키워진다면 그분은 진행하다 또 어려움이 닥쳤어요. 그러면은 두려움부터 와요. 뭐야 이거? 또 막혔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좀 찾아보다가 물어봐요 또. 그러면 이게 물어본다고 해서 답변이 바로 안 오죠, 사실은. 바로 안 오잖아요, 답변이. 그리고 내가 원하는 답변이 안 올 수 있고 또 답변을 못 받는 질문일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계속 그거 기다리고 있고 답이 안 됩니다. 그래서 꼭 강력한 사업자가 되시길 바라요. 스스로 해나가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제가 여태까지 해보니까요, 모든 정보가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 엔진 찾고 찾다 보면은요, 모든 정보가 다 있어요. 모든 정보가. 그래서 저는 스스로 조금 그래도 잘해 나가고 있네 라는 생각은 크게 질문 드릴 게 없어요. 제가. 왜냐하면 스스로 저는 해결해 나가는 능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모르는 거 많아요. 저도 지금 엄청 많습니다. 근데 그냥 제가 다 해결해 나가 보려고 하는 거죠. 대부분은 찾아지지 않아도요, 관련된 기관에 전화 한두 통만 해보면 다 해결이 되고요. 모르는 정보도 조금만 검색을 해보면 친절하게 알려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를 종합을 해서 다 내 거화 시켜버리면은 제가 해결해 나가는 부분들이 되는 거죠. 그 능력을 키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뭘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죠? 제 영상에 대본이 크게 없습니다. 아무튼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런 부분 초보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뭐 요런 작업을 하게 되면 질문의 질도 높아지고요. 스스로 성장하는 사업가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고려 한번 해보시고 그렇게 패턴을 익혀 나가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모르는 분들은 그 채팅방에 많이 여쭤보세요. 그래도 많이 알려주시고 또 그걸 토대로 이렇게 해 나가시면 되니까요. 또 시간이 절약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쉽게 알려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또 쉽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저도 초보이고 또 초보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다른 교육하는 영상들이나 그런 것들은 제가 제작을 하지 않잖아요. 제가 강의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제가 뭐 남들이 올려놓은 것들을 제가 촬영해서 지금 이렇게 업로드해서 그걸 올리는 건 그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냥 제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을 공유하는 그런 영상을 많이 찍는데요. 초보분들에게 게다가 도움이 많이 되는 부분들일 수 있다 하면은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또 초보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 소통 한번 해보자면 계획을 세운다는 거예요. 영상 보시면은 굉장히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 제가 주로 하는 것들이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이 있다는 건 목표가 있는 거고 아무튼 근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서 세운 계획을 행동한다 이건데 계획이라고 하는 거를 되게 쉽게 생각하실 수 있고 또 내가 계획을 세웠다고 착각할 수도 있어요. 계획이라는 걸 명확하게 세워보시기를 바라고요. 그 계획은 뭐뭐 해야겠다.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뭐뭐 해야지. 이게 아닙니다. 절대. 한다. 한다에서 몇 개 한다. 이거예요. 오늘 반자동으로 상품 업로드 해야지. 이거는 진짜 계획 똥 망했습니다. 이거는 망똥이에요. 이런 계획은 세우지 마세요. 이거는 진짜 도움이 안 되는 계획입니다. 오늘 반자동 해야지 이게 아니고 오늘 반자동으로 상품 업로드를 50개 해야지 이게 아니고 한다입니다. 그래서 이게 목표가 되는 거예요. 목표가 반자동 매일 50개 이렇게 되는 거고 계획은 그럼 이제 좀 세분화 시키는 거 내가 움직일 수 있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한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 작업을 한다. 그런 거예요. 이게 구체적인 거예요. 그래야 내가 했는지 안 했는지 점검도 되고 내가 계속 업그레이드가 돼요. 1시부터 오후 6시까지 나는 시간별 쉬는 시간 5분에서 10분을 잡고 혹은 잡지 않고 혹은 3시간에 한 번 15분 쉬고 이런 패턴을 꼭 정해놓고 내가 1시간에 몇 개 올린다. 그걸 체크하는 게 중요합니다. 1시간에 몇 개 올리지 않았으면 농계되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1시부터 6시까지 반자동이 50개 올라갈 수 있게. 그래서 나중에는 되려 50개를 올리고도 한두 시간이 남게. 그럼 그 한두 시간 남은 거를 또 추가적인 걸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내가 계속 업무가 업그레이드가 돼 나가는 패턴이 생기게 되거든요. 이게 목표고 계획이에요. 근데 이제 대부분은요. 저도 그랬기 때문에 잘 알아요, 마음을. 해야지. 내일 해야지. 못했네, 오늘. 그렇게 돼버리거든요. 구체적인 계획이 아니어서 그러고요. 구체적으로 나를 질타하지 않아서 그래요. 구체적으로 나를 점검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버리면은요. 내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안 되는 사업이 돼요. 근데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열심히 안 하신 겁니다. 진짜 열심히 한 거는요. 집중해서 몰입해가지고 머리에 쥐가 나고 몸에 손가락에 쥐가 나고 그런 거예요. 채팅방에서 공유해주신 사진 한 장이 제가 지금 스치듯이 지나가는데 구대 신 키보드 커버를 보여주셨거든요. 키보드 이제 하도 저희가 타자를 쳐야 되니까 이제 팍팍 소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키보드 커버를 씌워 놓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컨트롤 C, 컨트롤 V 뭐 엄청 많이 쓰잖아요.
9대의 신의 키보드는 그 실리콘 케이스 커버가 빵꾸가 나 있습니다. 저 실제로 그 사진을 보고요. 와, 대박이다. 맞아. 저거지. 저게 진짜 열심히 하는 거지. 근데 제가 하고 있는 열심과 비교해보세요. 실리콘 케이스 커버가 뚫릴 정도로 거기를 반복해서 눌렀나요? 아니잖아요. 열심히 한 게 아니라니까요. 성공하는 사람은 괜히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열심히 했기 때문에 성공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가 나 스스로 판단하는 열심과 진짜 열심은 다를 수 있다. 그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그 계획과 목표를 토대로 한 계획을 꼭 세우시고요. 그 계획은 굉장히 세밀하면 좋고요. 그리고 그 계획으로 나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가 우리를 판단해 줄 수는 없잖아요. 뭐 돈 내고 코칭 받는다면 모르겠지만, 근데 뭐 그것도 평생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계속 그 계획을 반복해서 세워보시면 될 수밖에 없는 사업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굉장히 많이 혼동스러울 거예요. 특히 초보분들은 혼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보들이 너무 많이 넘쳐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뭐 오늘도 뭐 몇 가지 이야기를 드려봤고, 또 제 4월달 마감도 했습니다. 저는 5월달 또 엄청 달릴 겁니다. 달릴 것이고요. 또 거기에 대한 또 저의 심정을 말씀드리면 4월달 2천만 원을 못해서 많이 아쉽습니다. 하지만 너무 만족합니다. 왜냐하면 돈을 벌었기 때문입니다. 500만 원 수익. 여기서 프로그램 비용 제하니까 그다음에 450만 원의 수익. 제가 1월 20일 날 시작을 해가지고 나홀로 돈을 벌고 있습니다. 돈을 벌고 있다는 거에 대한 대견함이 있습니다. 저를 비로소 동기부여가 됐으면 좋겠고, 또 도전하시는 분들에게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기분 좋음 속에서요, 저 두려움이 굉장히 큽니다. 뭐 잘 되고 있는데 왜 두려워 하실 수 있는데요. 굉장히 두렵습니다. 이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공통적으로 드는 생각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가 두려운 이유는요, 불안합니다. 스스로 제 매출에 대한 부분이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음 달에도 벌 수 있을지, 같은 매출이 나올지 의문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전략들을 고민을 해보는 거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고. 아무튼 5월달도 두렵습니다. 하지만 5월달 매출 목표는 2천만 원입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 자신을 내가 스스로 응원하는 것.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마시고 안 된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 자신을 스스로 응원하시면서 5월달 목표를 모두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4월달 이벤트 이제 결과를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 그거는 제가 따로 영상으로 짧게 제작을 해서 그분 당첨되신 분에게 치킨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5월달 화이팅 되시길 바라겠고요. 옹골 세신 4월달 마감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